안녕하세요, 트립콤파니입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간사이 여행 오사카 파트 2입니다. 저번 남바와 우메다에 이어 오사카의 다른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이유칸과 대관람차가 있는 덴포잔, 아베노하루카스와 스텐가쿠가 있는 텐노지와 신세카이, 그리고 그 유명한 오사카성, 일본에서 가장 긴 재래시장 덴진바시스지, 마지막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스이타 아사히 맥주 공장과 만박 기념공원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가이유칸이란 아쿠아리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덴포잔이란 이름은 어렴풋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이바시 위에 있는 혼마치에서 초록색 주호선을 타고 오사카 코역에 내리면 나오는 곳이 바로 덴포잔 하버빌리지입니다. 덴포잔 하버빌리지는 가이유칸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 오사카에서 두 번째 가는 레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이제 하나씩 분리해볼까요? 가이유칸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족관입니다. 오키나와의 추라우미 수족관이 개관해 일본 2위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입장료 2,300엔으로 한국의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28,000원, 제주 아쿠아 플래넷이 4만원이 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아쉽게도 주유 패스는 무료 입장이 아닌 100엔 할인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이유칸 입장권과 오사카 시내 교통 하루 이용권이 합쳐진 가이유 키프라는 패스가 2,500엔이라는 혜자스러운 가격에 나오니 가이유칸 갈 때는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가이유칸은 규모도 크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일정이죠. 오사카와 교토, 고베에 볼거리가 너무 많아 수족관에 반나절을 투자하기 망설여지기 때문에 짧은 일정에서 방문하시는 분이 그 유명세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덴포잔 대관람차는 덴포잔 하버빌리지의 2인자입니다. 주유패스 입장이 가능하며 원래 탑승료는 800엔이죠. 낮과 밤 둘 다 아름다운 관람차로 우메다에 있는 해파이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갑니다. 건물에 둘러싸여 시야가 답답한 해파이브에 비해 양쪽 바다와 시내로 탁 트인 시야가 인상적입니다. 일반 캐빈과 아크릴로 만들어진 시스루 캐빈이 있는데 시스루 캐빈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캐빈도 상당히 무섭긴 하지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덜 유명한 곳입니다. 첫 번째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두 번째 산타마리아 크루즈, 세 번째 오사카 문화관, 네 번째 클래식카 박물관, 다섯 번째 캡틴 라인입니다. 레고 디스커버리 센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레고 테마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단독으로는 입장이 불가능하죠. 정가 기준 1인 입장료가 2,300엔이라 다른데 아무데도 안 가고 레고랜드만 간다 해도 주유 패스를 구매하는 게 훨씬 좋죠. 산타마리아 크루즈는 약 45분 정도 소요되는 오사카 베이 에이리어 투어 크루즈입니다. 데이 크루즈 기준 정식 탑승 요금은 1,600엔이고요. 트와일라이트 크루즈라고 야간에 운행하는 크루즈도 있는데 이거는 주유 패스가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오사카 문화관은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갤러리입니다. 요금과 전시 내용은 항상 바뀌고요. 그리고 지라이온 박물관이 바로 클래식 카 박물관인데 20세기의 고급 자동차 230여 대가 전시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세월이 흐른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이고요. 클래식 자동차와 건물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캡틴 라인은 덴포잔과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이어주는 배입니다. 주유 패스가 있으면 무료이지만 막상 다니다 보면 사용할 동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니버셜을 들렸다 나오면 덴포잔으로 갈 여력이 안 될 거고요. 반대로 덴포잔에서 유니버셜 갈 일은 없으니까요. 이 지역의 주유 패스 가능금의 합계는 레고랜드를 제외해도 2,500엔이 넘습니다. 주유 패스 효율을 뽑기는 정말 쉽죠. 일본스러운 성이나 한적한 공원보다는 유원지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하는 덴포잔입니다. 남바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이 보입니다. 신세카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에는 서양의 신기한 물물들이 많이 들어서 마치 신세계와 같은 곳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세계가 아닌 과거로 온 듯한 분위기가 나는 공간이 되었죠. 중심에 있는 스텐가쿠를 중심으로 저렴한 먹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신세카이의 후시카츠 다루마는 아주 유명하죠. 줄 서기 싫다면 다루마에 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사람 있는 가게로 들어가도 맛이 그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 스텐가쿠는
역시 오사카 주유 패스 무료 입장 시설입니다. 입장료는 700엔이지만 높이는 108m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전망대로서의 메리트는 거의 없어 주유 패스가 없다면 올라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신세카이는 주택과 슬럼가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오게 된다면 갈 곳만 가고 쓸데없이 헤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세카이 바로 옆에는 텐노지 동물원이 붙어있는데 역시나 주유 패스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에버랜드 같은 큰 동물원을 기대하지 마세요. 도시 안에 작은 동물원이니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동물원에 꼭 가야겠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길 패스하길 권합니다. 약간 동북쪽으로는 시텐노지가 있습니다. 쇼토쿠 테자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인물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절입니다.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파되어 만들어진 절인데 그 역사는 서기 578년부터 현재까지 약 1500년에 이르릅니다. 물론 중간에 전쟁과 재해로 파괴되어 지금은 현대 들어 다시 재건된 건물들이지만요. 신세카이나 텐노지역 둘 다로부터 거리가 좀 있어 걸어가려면 은근 오래 걸립니다. 주변은 다 주택가라 가는 길도 좀 심심한 편이고요. 그만큼 사람이 없어 조용한 절 분위기를 느끼며 산책을 하고 싶다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는 텐노지가 있습니다. JR 오사카 순환선, 공항 특급 하루카, 나라로 가는 간사이 본선을 지나는 오사카 동남부의 부도심이죠. 역 주위에 쇼핑 시설들이 있긴 한데 역시 핵심은 300m에 달하는 아베노 하루카스입니다. 아베노 하루카스 주요 시설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지하 2층부터 14층까지의 킨테츠 백화점, 오사카 최대의 백화점이고요. 두 번째, 39층부터 55층에는 오사카 메리어트 미야코 호텔이 있습니다. 뷰와 시설 둘 다 잡을 수 있는 특급 호텔이죠. 1박 가격이 20만원 전후라 여행 마지막 날 여기에 1박하는 것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마지막 58층과 60층에 위치한 하루카스 300이란 전망대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사카 최고의 전망대죠. 가격도 우에노와 같은 1,500원이라 주유 패스가 없다면 우에노보다 여기 오는 것이 좋습니다. 신세카이에서 일정을 시작하신다면 도부스엔 마에역이나 에비스초역에서 내리면 되고요. 텐노지는 텐노지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시텐노지는 에비스초역, 텐노지역 둘 다 거리가 머니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길 찾는 편은 텐노지가 더 쉽습니다.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설한 일본식 성입니다. 큐슈의 구마모토 성, 고베의 히메지 성과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성 중 하나죠. 현재 오사카 성의 정반적인 양식은 히데요시 사후 에도 막부 시대에 새로 건설된 것으로 원래 규모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다 합니다. 지금 건물은 2차 대전 중 소실되어 전쟁 이후 재건된 새 건물이고요. 그래서 성 자체의 모습과 겉모습을 둘러싼 해자 그리고 공원은 아름답지만 천수각 내부는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사카 성에 천수각만 있는 건 아니죠. 주유 패스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수각 바로 앞에 있는 일루전 뮤지엄이 있고요. 성이 되게 잘 보이고 산책하기 좋은 니시노마루 정원, 해자를 둘러보는 작은 배를 탈 수 있는 고구라쿠 바시 다리 아래 고자분의 놀이배, 오사카 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오사카 역사박물관도 있습니다. 또 위쪽에 강에는 원더크루즈와 아쿠아라이너 수상버스가 있는데요. 원더크루즈는 주유 패스가 항상 적용되고요. 아쿠아라이너는 2019년 2월까지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크루즈들은 사전 예약이나 임시 운요가 많으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각 주소는 아래 멘트를 참고해주세요. 4개의 지하철역이 오사카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서쪽에 다니만치 연초매역, 남동쪽에 모리나무야역, 북동쪽에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역, 북서쪽에 덴마바시역인데요. 그리고 JR 오사카 조쿠엔역이 있어 JR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문은 다니마치 연초매역과 가까운 서쪽의 오테몬입니다. 장점은 오사카 성을 정문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감상할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그만큼 많이 걸어야 합니다. 북동쪽에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역에 내린다면 천수각을 역에서 나와서부터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덴마바시역, 다니만치 연초매역은 우메다와 환승 없이 바로 연결되고요. 신사이바시역에서 온다면 모리노미야역과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메다와 남바 중앙에 있는 혼마치역에서는
주호선을 타고 다니마치 온천해역과 모리노미야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하철 기준입니다. 환승에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최대한 환승이 없는 루트로 짜는 게 좋겠죠? 우메다 동쪽에는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과 덴진바시스지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시장입니다. 길이가 2.6km에 달하니 잠시 롯데월드 타워를 5개 눕혀놓은 것과 길이가 비슷하죠. 지하철역도 미나미 모리모치역에서 오기마치, 덴진바시스지 로쿠초메역으로 3개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맛만 보실 거라면 로쿠초메역에서 내려 적당히 구경하고 돌아가도 충분하고요. 이 로쿠초메역 바로 앞에 오사카 주택박물관이 바로 주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오사카의 과거와 사람들이 생활했던 걸 보여주는데 이름과 다르게 재미있는 박물관이니 주유패스 소지한 채로 여기 오셨다면 꼭 들러보세요. 그리고 또 역에서 북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니와노유란 온천이 나옵니다. 역시 주유패스 적용이 되고요. 도심 속에 있는 온천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일반 한국의 동네 목욕탕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고베 아리마 온천에 들러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되어 가지 못하셨다면 꼭 쉬었다 가세요. 그냥 패스 없이 들러도 원래 요금은 800엔이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이제 오사카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가볼까요? 우메다에서 철도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스히타가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자주 마시는 아사히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일본 전체에 총 8개 공장이 있는데 후쿠오카 하카타 공장과 더불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장입니다. 견학 자체는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공장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시음이죠. 한 사람당 500ml 3잔 정도인데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애기하시겠죠? 하지만 투어를 하신다면 아침이나 낮에 갈 거고요. 시음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취기가 올라옵니다.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이동시간과 투어시간 합쳐서 2-3시간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 견학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인터넷 예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링크가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로도 예약 가능하고요. 스히타역은 JR역과 한큐역 2개가 있습니다. 남바에서 출발하시는 거면 지하철 사카이스지 선에서 연결되는 한큐 스히타역으로, 우메다에서 출발하시는 거면 JR을 타고 가는 게 조금 더 길 찾기가 편합니다. 만박 기념공원은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열린 곳입니다. 만국박람회라는 단어는 좀 낯설죠? 이거 바로 엑스포예요. 대전이나 여수에서 열린 그거야. 오사카 엑스포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 박람회고요. 이 기간에 약 6,400만 명이 방문했다 합니다. 20세기 소년에 나오는 바로 그곳이기도 하죠. 지금은 기념공원과 태양의 탑이라는 특이한 조형물만 남아있는데 주유 패스가 있고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빈다 할 때 생각해 볼 만한 곳입니다. 가는 방법도 조금 복잡해 미도스지선에서 직결 운행하는 키타 오사카 급행을 타고 올라가 다시 오사카 모노레일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냥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오늘은 이렇게 서쪽의 덴포잔, 남쪽의 텐노지, 동쪽의 오사카성과 덴진바시스지, 그리고 북쪽의 스히타 아사히 맥주 공장과 남바 기념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남바와 우메다도 좋지만 자기 취향에 맞는 지역을 한두 군데 골라 같이 둘러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 간사이 여행 오사카 파트 2였습니다. 다음 가이드는 교토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가이드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